썩은 자산만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쓰레기통 역할의 은행. 약으로 치면 패전 처리, 전담 투수. 보통 은행들은 우량 자산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애초에 손해를 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 그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면은 뭐가 있었느냐? 지금은 이 후보 측에서 나온 공약이지만 상대방에서도 충분히 숙고하고 참고하고 또 반영할 만한 공약이다. 이제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배드뱅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제가 언급했던 캠코가 배드뱅크의 하나고 이번에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배드뱅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뭔가요? 나쁜 은행이. 배드뱅크, 그쵸. 이름만 들으면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요새 다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잘 설명을 해줬어요. 썩은 자산만 모아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쓰레기통 역할의 은행. 약으로 치면 패전 처리, 전담 투수. 보통 은행들은 우량 자산을 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데 이 은행은 애초에 손해를 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 어떻게 보면 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배드뱅크가 있으면 굿뱅크도 있겠죠. 굿뱅크는 보통의 은행들이에요. 보통의 은행들은 좋은 자산, 좋은 채권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나쁜 채권들은 배드뱅크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실 자산 처리 전담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목적은 은행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면은 뭐가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캠코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6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별다른 역할이 없다가 98년도 외환위기 때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의 역할도 많아지고 정부가 주도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공매하고 구조조정까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부실 채권 정리도 캠코가 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게 있으면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금융회사 내부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은행은 우리 FNI라는 그리고 신한금융은 신한 FMC라는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은행은 이 채권을 우리 FNI에 팝니다. 그러면 우리 FNI가 이것에 대해서 법원에 채권 양도 양수 통지를 하고 채권자 목록에 우리은행이 아닌 우리 FNI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내 배드뱅크고 이를 통해서 은행은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금융회사 내부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대부업체들인데 NPL 채권을 사서 이거를 매각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작은 규모지만 민간의 배드뱅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특이하게 원래는 그게 아닌데 배드뱅크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도 생겼어요.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해준 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전세 사기로 내가 돈을 못 받으면은 허그에서 보증금을 대신 주고 그 부실 채권을 허그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경매에 참여를 한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거를 또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역할을 허그가 하는 것도 사실상으로 배드뱅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후보 측의 어떤 공약으로 배드뱅크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캠코와 같은 그런 배드뱅크를 하나 더 신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캠코의 역할에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까지 포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문제 인식을 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98년도, 2008년도에 큰 역할을 캠코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배드뱅크가 출범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황 인식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채널을 한번 전쟁터로 만들어 볼까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중립입니다. 사실 배드뱅크라는 정책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캠코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이게 실제 없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통된 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의견이 일치됐거든요.
회생법원 신설할 때도 모두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배드뱅크안도 지금은 이 후보 측에서 나온 공약이지만 상대방에서도 충분히 숙고하고 참고하고 또 반영할 만한 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하던 세출발기금 같은 이런 게 훨씬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갑자기 반대편의 의견이 생각이 나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반대 논리는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결국은 세금을 투입한다는 거는 돈을 더 시중에 발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올라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요. 이게 싸움이 생기겠네요.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어떤 논리가 있을지 앞으로 지켜봅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